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었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환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오셨습니다. 네. 어제 뭐 산타 변장 이런 거 하셨나요? 아직 저희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서요. 아. 네, 지출도 별로 없고요. 네. 그냥 평상시와 같이 아, 그래요? 공놀이 해주고 이렇게 네. 보냈습니다. 큰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죠? 이제 지금 2살이고요. 아. 내년 돼야지 이제 3살. 그러니까 한 3살부터 산타 할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아하. 그때부터 돈이 많이 나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괜찮으셨네요. 네, 아직까지는. 아, 좋습니다. 뭐 따로 그러면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조촐하게 보내신 건가요? 애들이 있어서 뭐 그렇진 못하고요. 뭐 원래는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루가 아. 금방 갔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애들 둘 한번 이렇게 놀아주시면 아실 아이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섣부른 영역에 또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네. 우리 신세미 캐스터는 어제 일한 것 같던데. 네, 어제 맞아요. 저녁에 일을 해가지고 음. 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서 뭐 크리스마스 느낄 것도 없이 그냥 저는 그냥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조카분들하고 같이 보낸다고 했지 않았어요? 네, 집에 갔더니 조카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한 9시 이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잤습니다. 아이고. 아, 선물 안 사셨나요? 선물은 이제 택배로 뭐 계속 택배 와야죠. 얘기. 아, 요즘 밀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직접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 이게 약간 신세미 캐스터랑 얘기하면 청문회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계속 자꾸 물어보게 검증하게 되니까. 되고 네.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괜히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말대로 오늘 주제는 어떤 네. 건가요? 아. 네. 정신 좀 놨다가 네, 취준생들한테 아마 내년 새해 서원을 물어보면 다들 뭐 취업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쵸. 막상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닥치는 현실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삶의 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러한 만족감과 삶의 질은 근로시간과 좀 특별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작년 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계속 해마다 줄어든 추세긴 하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평균 2024시간에 달하고요.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국가 이어서 3번째로 많이 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한번 알아보고 이게 좀 근로시간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어떠한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뭐 유연 근무시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취준이 진행했을 때 핫키워드 정리했을 때 주 52시간이 그 1위를 차지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또 교원쌤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사례 2가지로 안건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SBS TV 수목극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 이 스태프가 지난 18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어서 SBS와 제작사 SM라이프 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예고한 대로 지난 10월 10일 총 근로시간이 29시간 30분에 달했고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열흘간 연속적으로 촬영이 이뤄져서 총 207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촬영 일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2번째 사례인데요. 취업이 안 되다가 30이 넘어서 200인 규모의 중견기업에 취업한 A씨는 취업이 되어서 좋은 것도 잠시였는데 막상 매일 지속되는 야근에 힘이 붙이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에 10시간 근로가 기본이고요.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오전 근무 4시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변화하는 근로제도 사례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자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게 변화하는 근로제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교원쌤과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은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는데 이게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변동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저희가 연장근로라고 법에 규정을 하면서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즉 40시간과 12시간이니까 한 주에 52시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주를 노동부가 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좀 신기하게 해석을 했는데 보통 한 주라고 하면 7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7일로 보지 않고요. 7일 중에 휴일을 제외한 날을 한 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한 주에 만약 토요일,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사업장이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한 주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의 근로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장 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토요일, 일요일 별도 근무로 휴일 근로로 봐서 8시간씩 가능해서 총 68시간이 가능한 결론이 내려졌던 거고요. 이렇게 되어오던 것들이 이제는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판례에서 법원에서 이 일주일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냈던 거고요. 입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좀 다른 법률과 다르게 일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치하게 됩니다. 일주를 휴일을 포함하는 7일이라는 어떤 규정을 신설을 하였고요. 네. 좀 다른 법과 다르죠. 7일이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 이게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노동부 해석이 잘못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개정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들어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주 40시간과 한 주 12시간을 합친 총 5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이제는 법에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둔 것이고요. 다만 이거는 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시행시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휴일에 대한 해석이 약간 조금 그 기준을 잘못 둔 걸까요? 좀 다르게 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소개드렸던 사례 1번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에 사례 1이 아마 방송사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네. 보통 드라마가 외주 제작이 많다 보니까 방송사랑 연관되기보다는 제작사랑 연관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보시면 10월 10일 날 총 근로 시간이 29시간 3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총 207시간을 근무했는데 그렇다면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한 20시간이 넘게 되거든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시죠? 네.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게 4시간 빼고 그냥 그렇죠. 계속 일한 거네요. 뭐 자지도 않고 근무를 했다라는 네. 얘기에 대해서 이해는 안 가실 텐데 아마 촬영장 업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거든요. 그쵸. 그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아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을 볼지 근로 시간을 볼지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휴게 시간 언제든지 자기가 그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휴게 시간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기 시간이 언제 근무할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근로 시간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굳이 뭐 일주 52시간이 넘었느냐 안 넘으면 따질 필요 없이 벌써 하루의 근로 시간이 2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아직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례 2를 통해서도 조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2의 경우가 지금 20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이라고 해요. 아직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이 안 됐고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이 되려면 2020년 1월 1일이 돼야 됩니다. 보시면 하루에 최소 10시간 정도 평일에 근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8시간 초과한 시간이 2시간이고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연장근로를 따지자 보면 2시간씩 5일이니까 10시간이 되죠. 이 10시간과 토요일 날도 4시간을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노동부 해석상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네. 일주의 연장 근로는 이 사업장은 10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만약에 2020년 1월 1일이 됐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휴일도 포함하는 7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도 당연히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평일날 10시간 근무를 했고 토요일날 4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총 14시간 근무를 한 게 돼서 연장 근로 12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법 위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뭐 이번에 7월에 말씀해 드렸지만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유연 근로제를 좀 많이 도입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두 가지 정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많은 대기업들에서 좀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거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3개월 단위 기간을 정해서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많으면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적게 근무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을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의 근로시간 64시간 근무를 했다. 그리고 다른 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 평균을 내면 52시간 범위 안에 들어오죠. 원래대로라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64시간 근무한 주는 5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만 평균을 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50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전체 시간을 같이 그냥 보는 거네요. 네, 총량을. 단위 기간에 대한 총량을 평균을 내서 아. 넘었느냐 안 넘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보통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많이들 좀 많이 활용하는 제도고요. 다음 사례가 이제 그 사무직들에도 좀 많이 적용되는 사례인데 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벌써 선택이라는 말에 좀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앞에 그 제도가 사업주가 좀 근로시간을 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근로자한테 출퇴근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서 알아서 주 40시간의 범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월요일, 화요일 날 5시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수목금 10시간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나요? 뭐 제가 아는 SK, 삼성 이런 데들 사무직들 대부분 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겠네요. 아직까지는 근로자분들이 좀 눈치를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현업 담당자들 만나보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사항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아직 개성이 좀 뛰어난 분들은 뭐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바쁜 시즌이 있고 좀 그렇죠. 한가한 시즌이 있어서 이게 조금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맞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교원쌤이 오늘 이렇게 변화하는 근로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첫 이제 직장, 첫 사회 생활을 한 곳이 노무법인인데요. 9시에 출근을 해서 아무리 빨라도 뭐 11시 반, 12시에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 넘는 시간을 근무를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살짝 그렇게 들리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무사라는 법을 아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거든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회사에 방문하게 되면 CEO분들이 근로시간이 많으면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장시간 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일에 대한 열의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어떤 인식이나 간행에 대한 변화가 꼭 있어야지만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정착이 될 거고 더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또 현직 노무사로서 취준생 입장에 서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수고해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샘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